네,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삼각형이에요. 이 사람 수학자 이름이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정삼각형 하나에서 시작한다.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이으면 원래 정삼각형 안에 작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이 작은 정삼각형을 쏙 빼요. 그렇죠? 남은 정삼각형들에 대해서도 이 2번을 계속 시행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삼각형 안에 중점 없애고 또 없애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시어핀스키 삼각형인데 어쨌든 포인트는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얘를 뭐 어쨌든 잘라내는 거니까 이 시행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이 삼각형이 남는 게 있을까요? 뭐 먼지만큼 남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시행을 계속 하면 할수록 넓이는 아마도 0에 가까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어핀 삼각형 안에 수없이 많은 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변들의 길이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편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뭔가 조금씩 계속 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그 변의 길이를 합치면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그쵸. 면적은 없어지는데 길이를 합치면 발산을 해?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어핀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이 넓이 구하는 작업은 아마 우리가 나중에 무한 등비 급수에서 많이 할 텐데, 등비 수열의 극한을 좀 이렇게 도입할 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한번 같이 볼게요. 넓이. 여러분 일단 볼게요. 제가 이 넓이를 S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가 아까 중점을 이었다고 했으니까, 그쵸? 중점을 이었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그냥 보셔도 되겠다. 요 두 번째 아이의 넓이를 S2라고 하면 이 삼각형을 4개를 잘라서 하나를 날린 거니까 4분의 3 S1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세 번째로 남아있는 요 아이들. 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아이. 요 아이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삼각형이랑 요 작은 걸 비교해 보면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점이었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길이의 비가 1대 2분의 1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를 만약에 제가 1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2분의 1인 거죠.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의 비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1대 4분의 1. 그래서 요 S3는 일단 S2의 4분의 1인데 요런 게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3개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의 S2인데 S2가 4분의 3의 S1이에요. 4분의 3이잖아. 그쵸? 3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4분의 3이었는데 S2가 4분의 3의 S1이니까 4분의 3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느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추측 건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4분의 3의 S1 얘는 4분의 3의 제곱의 S1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아, 이 삼각형들의 n번 시행했을 때 그 넓이를 내가 n번이 아니라 이게 S1 그러니까 SN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에 하나 적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배워서도 알겠지만 얘가요.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큰 숫자를 계속 곱할 거예요. 어쨌든 분자보다는 분모가 계속 커지겠죠? 그럼 결국 얘가 어디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가 0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길이도 한번 해보러 갑시다. 길이.
제가 여러분 여기 지금 보라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요 변의 길이의 합. 변의 길이를 L1이라 둘까요? 변의 길이의 합을. 그러면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두 합쳐서 L1이라 했으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 L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반이니까 요만큼은 6분의 1 L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게 9개니까 L2는 결국 6분의 1의 L1 곱하기 9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3, 2, 3,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속 해보셔도 이런 결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건데 L에는 2분의 3에 2였으니까 2였는데 한 번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N이니까 N-3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2분의 3이 계속 곱해지는 건데 그럼 결국 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에 n-1 L1 이렇게 되는 건데 2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분모보다는 분자가 더 크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시행했을 때 나오는 변의 길이를 합치면 얘가 발산하는구나 라는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충분히 무한등비가 아니라 등비절의 극한을 할 수 있어요. 볼게요. 이걸 어떻게 도입할까 하다가 그냥 바로 증명을 해버리겠습니다. 근데 증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좀 있어요. 일단 저는요.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AN이 이렇게 생긴 등비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R이 어떤 범위에 있을 때 n이 커짐에 따라서 AN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지 혹은 발산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증명을 하기 전에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 보세요. 우리가 1 플러스 h는 뭐 그렇고요. 1 플러스 h의 제곱을 하면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에 의하면 1 플러스 2h 더하기 h의 제곱이죠. 그쵸? 1 플러스 h의 세제곱도 배웠잖아요. 1 더하기 3h 더하기 3h의 제곱 더하기 h의 세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뭐 이것도 여러분 이제 해보면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이런 아이들은요. n번을 곱하면 1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nh가 나오고 쭈쭈쭈 해가지고 hn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얘인데요. 그래서 1보다 1 플러스hn은 결국 이렇게 된 다음에 뭔가 쭈쭈쭈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크죠. 그쵸? 얘가 뒤에 뭐가 있으니까, 그죠? h가 0이 아닐 때예요. h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면 요 아이를 증명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미리 좀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AN이 모든 항이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죠. 이게 필충.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이제 3번을 증명할 거거든요. 이런 거 정도 증명은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R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증명해 볼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R을 이렇게 쓸 거예요. 1 더하기 H로. 근데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그쵸? 근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얘가 얘보다는 크다고. 그쵸?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1 플러스 hn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수열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정입니다. 근데 n이 커져요. 그럼 얘는 커지겠죠.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보다 커지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어. 발산이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 보겠습니다.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의 n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1이고 두 번째도 1이고 세 번째도 1이고 여러분 n번째는 뭘까요? 1이고 쭉쭉쭉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뭐가 될까요? 1. 그쵸? 수렴이에요. 수렴. 누구로 수렴할까요? 예, 1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3번 나왔습니다. 3번 증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집어서 계산을 할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공비에 해당하는 아이가 1보다 크게 되면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할 건데 뒤집어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0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0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증명은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R이 0이다. 그러면 A에는 0의 n승이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 0으로 수렴하지, 그쵸?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값 R분의 1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지잖아. 그쵸?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분의 1의 n이 이제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방금 뭘 했죠? 어떤 수렴이 0보다 큰데 이게 발산하게 되면 뒤집으면 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뒤집으면 여기 안 써지냐? 얘는 뭐가 돼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 네, 수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해요.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수렴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두 개 나왔네. 여기 1일 때와 수렴. 이게 어느 때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쵸?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두 개로 나누어서 해보죠 뭐. R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에는 뭐 보나마나 마이너스 1의 n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동이에요. 발산이고.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0거푸 이제 이렇게 거듭을 계산할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은 1보다 커지겠죠. 1보다 커지는 거 계속해서 곱할 건데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진동하겠죠. 진동.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발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결과는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등비수열 RN의 수렴과 발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디냐? 여기입니다. 네, 수렴.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그 공비에 해당하는 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요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공비에 해당하는 게 3분의 2인데 얘가 어때요? 3분의 2는 절대값이 1보다 작죠? 얘는 0으로 수렴하죠. 오잉 얘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1.03의 n인 거예요. 그쵸? 1보다 조금 크잖아. 발산.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잖아요. 수렴 0. 그죠? 수렴값 극한은 0이고. 3분의 4인데 마이너스까지 있네. 진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응용 문제인가 봐요. 어떤 아크릴팔 한 장 자외선 투과율이 0.45라고 한다. 아, 이걸 유빈이가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아크릴팔 N장을 투과한 자외선의 양이 처음 자외선 양의 AN배라고 할 때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양이 뭘 팔아둘까요? 근데 투과율이 0.45라는 건 지나간 거죠. 지나간 게 0.45만큼 남은 거잖아요. 그쵸? 투과율. 이 한 번 했을 때 그럼 이제 한 번 더 하면 0.45에 0.45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0.45에 한 번, 두 번 하면 0.45에 두 번. 그러면 N장을 통과하게 되면 원래 N장 0.45에 N 알파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그쵸? 얘가 이제 AN인 거예요. 그래서 AN은 0.45의 N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45의 N. 근데요, 얘가요, 1보다 작아요, 절대값이. 빵. 근데 이거 저번에 양 문제랑 비슷하지 않아요? 계속 통과시키면 뭐 통과되는 게 남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등비 수열 극한에서도 이제 이런 극한값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산 문제의 기본은 수열 극한에 대한 성질. 그죠? 수열 극한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기본은 뭐 차수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은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니까 분모에서 커지는 아이로 분모 문제 나누시면 거의 문제 다 풀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다항식인 형태와 루트가 있는 식으로 구분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한값의 대소관계. 그래서 요 세 가지 안에서만 푸시면 돼요. 뭐 더 할 게 없어. 이제 얘를 볼 건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더하기 1분의 3n 더하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n이 커지면 분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분모를 무한대로 끄는 아이가 얘잖아요. 얘로 나눠주시면 돼요. 기존에 했던 방법이랑 또 비슷합니다. 예, 형태가 조금 다를 뿐. 근데 여기는 지수 계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조금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4n분의 1. 여기 계산을 조심해야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3이 하나 남는 거죠. 그죠? 여기다 위로 올릴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4n분의 1. 삥 하고 어떻게 되냐? 4분의 3의 n 더하기 3. 0. 0 남는 것보다 3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 3번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문제 3번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빼기 5의 n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으로 나누면 되는 거라 2n분의 2n, 2n분의 1, 2n분의 5n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 마이너스 2n분의 1 여기는 이제 2분의 5의 n인데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분의 뭐식인데 얘가 2분의 5거든요. 2분의 5는 1보다 커요. 발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3n과 2n의 싸움인데 3n이 이기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3n 마이너스 얘가 지금 n-1이 지수예요. 여러분. 3n분의 2의 n-1
3n분의 3n 더하기 1 더하기 3n분의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분의 2에 n 그러면 하나가 적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n 플러스 1개 있고 이게 3이 n개 있으니까 3만 남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0 얘가 지금 1보다 작으니까 0 그럼 정답은 3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네, 4번이 아니지. 얘는 영양 기르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요 표시하시고. 왜냐면요. 그러니까 그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계산 문제가 그 R의 범위에 따라서 R이 절대 그 수렴하는 범위랑 발산하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뭐 좀 더 조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R이 0보다 클 때.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아이는 그 무언가 반복되는 아이가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R의 범위에 따라서 R을 거듭할 때 그 양상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돼요. 3개로. 1번 1일 때 그죠? 2번 3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텐데 1번이 뭐냐면 R이 0과 1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은 0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계산을 막 하시면 되겠다. 1 플러스 Rn분의 그래서 딱 보면은 극한값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가 다 수렴하잖아. 그죠? 0으로. 그러니까 1분의 0이니까 답이 뭐예요? 빵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뭔 얘기냐면 R이 이렇게 0과 1 사이면 무조건 그 결과가 빵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이 1이다.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에다 그냥 1 넣어버려. 답이 뭐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R이 1보다 크다. 여러분 R이 1보다 커요. 1보다 큰 수를 거듭하게 되면 발산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n 분의 R의 2n인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에서 무한대로 강하게 가는 아이로 분모 문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R의 n이니까 R의 n 이렇게 남나요? 그럼 얘는 뭐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데 얘는 0이라서 얘는 발산이라서 정답 무한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